네, 그럼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그 5, 6월 달 영역별 문풀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여튼 금년엔 2월부터 시작된 요 코로나 중국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다 묻혀버렸습니다. 다 묻혀버려가지고, 심지어는 학원 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장난 아니게 다 파묻히고, 아무것도 나머지는 국민의 관심사가 안 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 지금 가버렸는데, 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어차피 또 올해 시험은 치러지니까 꾸준히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 6월 달 우리 문풀 수업 첫째 날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 5, 6월 수업 그 방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몇 마디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본 진도를 나가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반 영어 영미문학 파트와 그 다음에 영학 파트가 있는데, 먼저 이번 시간에는 그 일반 영어 영미문학 파트, 이번 5, 6월 강의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가, 그 특징을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어 영미문학 파트는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연도의 출제 경향을 최대한 민감하게 좀 반영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온 요 일반 영어 영미문학 시험지를 보셔야 알지만은 3번 소설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또 4번 희곡 문제도 그렇고, 최근 연도 추세가 이렇습니다. 소설이고 희곡이고 간에 또 심지어는 오늘은 좀 그렇게 안 길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영시까지도 포함해서 지문들이 되게 길게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5, 6월부터는 어느 정도 좀 실전에 가까운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니까 매회 이렇게 오늘 3번 문제라든지 혹은 4번 문제 같은 이렇게 좀 지문 길이가 좀 상당한, 지문 길이가 상당한 지문을 매회 이렇게 연습을 하는 요런 방향으로 일단 좀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요런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5, 6월 달 문제풀이 과정은 영역별 문풀 수업으로 진행을 해요. 영역별 문풀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할 영어학 같은 경우는, 영어학 같은 경우는 음성학,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 화용론, 문법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방향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1주차인데 1주차를 비롯한 1357주는 이제 매주 1357주는 일반 영어와 문학 전 영역에 걸쳐서 여러 유형을 골고루 전 영역의 여러 유형을 다 골고루 섞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이제 그런 개념 위주로 1357주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468주는 아무래도 영역별 문풀인 것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 특성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2468주는 한 주씩 어느 특정 장르를 좀 특성화시켜서 그 장르에 속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보는 그런 훈련의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이건 지웁시다, 이건. 이거 다 했으니까. 칠판에 미리 써드리면은, 그러니까 1357주는 그냥 전 영역, 전 영역을 이제 고루 다 하는 요런 것이 되는데, 2468주는 조금 특성을 살려서 2주차에는 우리 임용 서술형 시험 역사상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고정으로 나온 유형이 일반 영어 쓰기 평가로 이제 서머리 문제 나오죠. B형 한 7, 8번 정도에 늘 고정 배치되는 거. B형 5, 6, 7, 8번 정도. 그래서 2주차에는 일반 영어 문제 중에서 좀 서머리 문제를 집중 연습하는 그런 바로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서머리 문제는 라이팅뿐만 아니라 리딩에 있어서도 사실 기초예요. 이 서머리를 짧은 시간에 남들보다 빠르게 군더더기 없이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가만 보면 일반 영어 전체를 또 다 잘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반 영어 보통 요새 한 7-8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시험에 한 7개, 8개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일반 영어 문학 7, 8문제 중에서 한 3, 4문제 정도를 서머리 문제로 쫙 몰아가지고 그렇게 연습하는 뭐 그런 기회를 다음 주에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2주, 4주 차에는 이제 또 뭐를 해보냐면은 뭡니까? 그나마 문학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해볼만 하다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전히 깝깝한 것이 소설 희곡도 좀 집중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작년에도 기출문제 소설 틀린 사람 되게 많이 틀렸어요. 아버지가 뭐 영화 감독이었는데 딱 한 작품 떴다가 그걸로 자기가 대단한 뭔 줄 알고 평생 더 큰 꿈만 추구하다 결국 망했다 뭐 이런 식의 지문 나왔는데 그것도 작년에 기출을 해설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풀었던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4주 차에는 역시 소설을 한 3, 4문제 정도 소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에세이, 산문을 좀 집중적으로 총 7, 8문 중에 얘네를 한 3, 4문제 몽땅 몰아서 이렇게 연습하는 요런 이제 과정을 겪겠고 그다음에 6주 차에는 아무래도 영시가 좀 한 3, 4문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영시는 서술형 나오면 사람들이 무조건 틀리고 봐요. 평소에 연습을 했는데도 영시 나오면은 무조건 틀리는 게 기본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6주 차에는 영시만 한 4문제 정도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은 쫙 몰아가지고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 그리고 8주 차에는 우리 일령 문학 중에서 제일 찬밥 신세되기 쉬운 거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평소에는 공부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게 희곡입니다. 희곡. 그리고 노량진 그 학원가에서 여러 강사 선생님들이 일령 문학 과목 강의하고 있지만은 그 책이라든지 문제집 같은 것도 제일 안 쓴 게 희곡이에요. 뭐 오래 한 10몇 년 이상씩 일령 문학 강의하신 분들은 뭐 영시 모아서 해설한 그런 연습책도 몇 권씩 내고 뭐 소설은 더 많아요. 소설도 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소설 뭐 20몇 편씩 모아서 각주 달아서 해설한 책도 몇 권씩 내고 뭐 굳이 제가 어느 강사라고 얘기 안 해도 길 건너 편하고 저 밑에 편하고 이렇게 한 2-3명 정도 노량진에서 1년 문학 한 10몇 년 강의하신 선생님들은 소설하고 영시 쪽은 그 장르의 책을 여러 권 냈지만 일찍이 희곡만 따로 모아서 집중 트레이닝 시킨 강사쌤은 빵명이에요. 제로.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은 상당수의 그 학원 보면은 3, 4, 5, 6은 말할 것도 없고 7, 8이나 90, 11월 같은 본격 모의고사 이제 80점 만점 전 과목 전범위 본격 모의고사 들어간 시즌에도 은근히 가만히 보면은 희곡은 매회 출제를 꼬박꼬박 하시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없고 말하자면은 살금살금 건너뛰거나 별로 안 하시다시피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의외로 많아요. 사실 이 희곡이 이게 참 블랙홀입니다. 희곡이. 그래서 희곡도 이 8주차에 한 총 7, 8문제 중에서 한 3, 4문제를 희곡으로 몰빵을 쫙 그냥 해가지고 이것도 연습하고 이런 기회를 좀 따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요새같이 일령 문학이 되게 전문화되고 어려워진 요즘 현실을 반영하면은 아마 요런 패턴은 아마 5, 6에 이어서 7, 8까지도 가져가야 여러분들에게 그 문학 각 장르별 연습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작년에가 이제 그 요즘 스타일의 그 전공 영어 출제 패턴이 거의 정착이 된 해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제 기입형이 6문제로 줄고 그리고 과목 간 배점 조정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결정적으로 재작년까지는 연결원이 32점이나 적어도 30점으로 제일 많았었던데 작년부로 이제 연결원이 28점으로 축소됐어요. 문항수는 연결원이 9개인가 나와서 제일 많이 나왔지만 아시겠지만 연결원 9개인가 중에서 3개인가가 기입형이에요. 연결원은. 그러니까 4개. 연결원은 9문제 중에서 4개가 기입형 있어요, 작년에. 2점짜리. 그래서 연결원은 4점짜리가 4개인가 5개인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이 패턴은 올해도 거의 유사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전공 영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타 과목도 교과 교육론이 되게 그런 식으로 지금 비중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과목이나 아주 솔직히 말하면
교과 교육론에서 수험생들 간 점수차를 내가지고 불합격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나 봐요, 솔직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교론을 비롯한 국교론, 수교론 할 것 없이 교과 교육론이 허접한 과목이라서가 아니래요. 오히려 그 반대랍니다. 각 과목의 교과 교육론을 아주 최신 이론까지 반영해서 내버리면은 오히려 지나치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출제 시비가 너무 크답니다. 그래서 출제 시비를 최소화시켜서 내야 하잖아요, 모든 시험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사 임용고사에서의 각 전공 과목별 교과 교육론은 부득이하게 세게 내기가 거의 힘들다. 어렵게 내면은 사실 출제 교수들도 각 과목별 그 교과 교육론 전공 교수들도 자기들 주전공 분이 아니면은 서로 몰라라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말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교과 내용학 쪽에서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영어는 외국어 과목이니까 외국어 과목의 내용학의 핵심 중 핵심은 외국어 자체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 자체. 저 옆에 이제 중국어 같으면 중국어 독해 과목, 중국어 독해가 30점 나와요. 중국어도 이런 식이에요. 예. 그리고 요새는 아마 일본어를 임용해서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어도 그렇습니다. 불어 독어는 거의 안 보긴 하지만 우리 임용해서. 그래서 하여튼 아마 영교가 올해도 28점 내지는 높아야 30점에 머물 거고, 영교론에서는 상대적으로 타 과목에 비해서 기입형으로 때우는 부분이 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기입형이건 서술형 간의 영교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렇듯이 TBP나 PLLT 두 권을 완벽 숙달하면은 거의 85 내지 90% 정도는 거의 다 해결되는, 그 선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지난 91년도에 치러진 첫 임용고사부터 그때도 PLLT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도 저희 집 책장을 뒤져봤더니 이렇게 말하면 제 연식이 탄론합니다만 90년대 초반에 제가 서점에서 구매했던 PLLT 퍼스트 에디션인가 세컨드 에디션인가 그 책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 책 구매 날짜를 봤더니 91년 몇 월이라고 제가 써놨더라고. 92년이 91년 몇 월이라고 제가 그 책에다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세컨드 에디션이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PLLT는.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나온 말이 PLLT만 잘 우려먹어도 임용고사 영교로는 상당수 많이 나온다란 말이 그때부터 나왔고, 그 말은 지금까지도 통해요. 물론 PLLT에 있는 그 패시지 지문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PLLT 이 챕터 저 챕터에 수록되어 있는 그 핵심 개념 있잖아요. 핵심 개념에서 최소한 어느 해든지 영교론 TBP까지 추가하면은 거의 95%, TBP까지 추가하면은 거의 95%의 해마다 출제 개념은 거의 다 걸린다. 나머지 5%, 그러니까 한두 문제죠. 한 문제 정도 가지고 그야말로 영교론 만점 맞을 수험생과 만점까지는 도전 못할 수험생을 갈라버리고 이것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영교론은. 딱 그건데, 그래서 올해도 영교론은 28, 30 정도로 묶일 것 같고, 그 대신에 인력 문학이 작년에 3점 나왔습니다. 영어학이 22점 나왔고, 작년에가. 물론 영어학도 3년 전에 마이너스 때는 28점 나온 적도 있어요. 영어학도 28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인력 문학이 20인가 24로 축소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 외국어 임용시험에서는 교과 내용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외국어 자체이기 때문에 고로 인력문학은 계속 28, 30점 그 점수대로 나오고, 그리고 작년 출제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소설, 산문, 영시, 희곡, 이 문학 3장르 모두 서술형으로 싹 나왔죠, 작년에. 올해도 최소 2개, 문학 3대 장르에서 최소 2개는 서술형 거의 붙박이고, 웬만하면 3개까지도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희곡은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소설하고 시는 서술형으로 맘먹으면 낼 게 천재 널리고 널렸어요. 완전히 온 세상에 널리고 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 시, 희곡 이 3장르를 다 서술형으로 가급적 빨리 두루두루 연습을 다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1000배, 만배, 억만배 유리하다.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강조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인력 문학 그러면서 문학 따로 할 필요. 옛날에 심지어 그런 말 했어요. 문학 따로 할 거 뭐 있냐. 인력 잘하다 보면 같이 해결돼 라고 했는데
그 소리 했다 이제 망합니다, 이제. 왜냐면 문학이 작년에 12점짜리 과목이 돼버렸어요, 독자적으로. 그리고 보란 듯이 B형의 문학 서술형 3개가 아주 이쁘게 쫙 모아서 나오잖아요. A형에는, A형 보니까 문학 없네? 와, 살았다. 우리 문학 없다라고 A형만 보고 좋아했다가 B형 봤더니 소설, 시, 희곡이 연달아서 막 마지막 끝번 희곡 서술형까지 여기 문학이 서술형을 한 4개 다 깔렸네? 하고 B형 보고 아이쿠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올해도 꼭 B형에 다 안 몰리더라도, 예, 문학은 그런 식의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주 옛날 마인드처럼, 뭐 1년 잘하다 보면 문학 자동으로 되지 하면 안 돼요, 안 돼. 특히 시 같은 경우나 희곡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소설은 좀 돼요. 특히 산문, 에세이, 수필은 좀 돼요. 하지만 시하고 희곡이 1년만 잘한다고 됩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솔직히. 특히 시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좀 따로따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방침은 이렇게, 홀수주에는 시, 소설, 산문을 매주 꼬박꼬박 다 내문과 동시에 짝수주 4, 6, 8에는 하나씩 다 독립시켜서 집중 연습하는 기간도 갖겠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7, 8월까지도, 근데 90, 11월은 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종합보고 해야 되니까. 7, 8월 모고까지도 이렇게 해서 평소 공부 제일 안 하기 쉬운 문학 과목, 그 중에 희곡은 정말 안 하다. 여러분 솔직히 희곡 따로 공부하는 일 있습니까? 별로 없죠, 이거? 네, 이거 좀 반드시 여러분들 연습을 좀 많이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2가지 말했어요. 현재까지 문학을 독자적으로 좀 많이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시험지에 3번, 4번 문제에서 봤듯이 좀 길고 힘든 긴 지문도 매주 2세트 이상은 꼬박꼬박 연습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나 3주차부터는 1년 기입형, 그렇죠? 1년 기입형에서 작년 기출처럼 어려운 단어, 그렇죠? 작년 기출에서 1년 기입형 어려운 단어 답되는 거 좀 HAGGLE, 해글 뭐 이런 단어 그거 몰라서 틀린 사람 많아요, 솔직히. 그거 몰라 틀린 사람 많은데 뭐 그런 식의 단어까지 알아야 이제 말하면 풀 수 있는 그런 1년 기입형도 다음 주나 3주차부터는 꾸준히 계속 쭈르륵 선보여가지고 그런 연습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세팅을 다 해놓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요런 장르별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 일정과 관련해서 이놈의 코로나19가 참 심란해갖고 학원에서 그 행사를 강행할지 취소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 지스쿨 학원에서는 원래는 해마다 7월 말이나 8월 중순 정도에 그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하는 그 실전 모고 연습을 1년에 한 번 실시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5, 6월인데 내가 벌써 얘기했냐면은 원래 우리 학원 연간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6월 셋째 주 일요일 날인가도 이게 예정이 원래는 돼 있어요. 원래는 서울에 있는 공고, 여고 이런 데를 비롯해가지고 올해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인가 그 대규모 학교 교실 빌려서 하는 전국 모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참 심상찮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끝났다 싶었는데 또 난리 났어요. 이태원에 있는 모 클럽에서 아이고 나 참 그것도 현직 병원 간호사까지 연루돼가지고 또 집단 발생이 또 시작됐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정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학원도 지금 또 낭패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대거 사실상 인강 위주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번 주 초에 그런 일 터져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지금 우리 학원에서 수학이나 체육 같은 과목은 원래 연초부터 301호 대규모 강의실 버글버글 되는 과목인데 지금은 강의실은 301호를 씁니다만은 인원은 10몇 명이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안 와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직강 올 사람들이 다 인강으로 PC 내에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현재 어떻게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기 안전 지키겠다는데 이거 5, 6월까지 이럴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도 이거지만은 그 6월 달에 예정된 그 대규모 전국 모고가 과연 치러질 것인지 요건 좀 보류상 때 한번 지켜보세요, 일단. 근데 치러지면은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왜 이 말을 하냐면 치러지면은 이 수업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직강으로. 그렇죠? 그리고 전국 모고 그것은 뭡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줘요. 이 수업도 원래대로 하고 일요일 날하는 전국 모고도 그냥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문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심플하게 해결됐습니다. 서로 원래대로 6월 10며칠 날 예정으로 된 10며칠 그 일요일 그때로 예정된 대규모 전국 모고가 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 있더라도 이 수업은 이 수업대로 그대로 하고 뭐 그 두 시험 간에 문제 중복은 안 되게 서로 별도의 문제로 우리는 연습한다. 요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10몇 분간 모든 뭡니까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그리고 뭐 인강생들 같은 경우 뭐 첨삭 답안 제출하는 요령은 제가 나중에 그 공지사항으로 지스쿨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인강생님들은 지스쿨을 공지사항 그 다큐멘트로 올라온 그 문서에서 첨삭 요령은 보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일주일 안에 회신해드리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지사항 마치고 바로 일반 영어 1번 기입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문제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긴 했어요. 지문 자체는.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길이도 준수한 편이고 단어 난이도도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글의 핵심도 첫 단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글의 핵심도 첫 단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게 뭐냐? 퍼펙셔니스트, 완벽주의자가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단락, 첫 문장 뭐라 나왔냐? 퍼펙셔니스트 중에서 인생이 이너 피스, 내면의 평화, 즉 마음의 평화죠. 마음의 평화로 가득 찬 사람을 처음에 I have yet to meet. I have yet to meet이라는 것은 나는 여지껏, 그 다음에 to mee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to 부정사 용법은 I have to라고 하는 거예요. have to, 뭐뭐 해야 된다죠? have to,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have to에 have와 to 사이에 yet이 낑겨 들어간 겁니다. 나는 have to 해야 된다.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되는 거냐? 여전히 해야 된다. 나는 여전히 뭐뭐 해야 된다. 요 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뭐다? 임용 합격을 해야 한다. 누가 이런 소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뭡니까? 실제로는 아직 임용 최종 합격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임용 합격을 아직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have yet to, 여전히 뭐뭐 해야 한다라 함은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사실은 아직 못했다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돌려서 의역을 할 줄 아는 그런 말하자면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첫 문장이 쉬운데 살짝 어려운. 그러니까 영어 독해 지문이 어렵다라는 게 무조건 난삽한 단어가 막 바글바글 된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구문들, 그렇죠? 이런 소소한 구문들 하나 처리하는 건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have yet는 아직 못했다 이거예요. 만나질 못했다. 완벽한 완벽주의자, absolute perfectionist, 완벽한 완벽주의자, 강조한 거죠, 강조. 리던던트하게 하면서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완벽주의자는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nner peace, 내면의 평화가 없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냐, 완벽주의 너무 추구하지 마. 인생 피곤해. 그렇게 살지 마. 라는 게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문장에 봤더니 퍼펙션을 향한 need, 욕구라는 것과 내면의 트랭퀄리티, 이 트랭퀄리티도 아주 오래전 기입형 문제 답으로 나온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예. 15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그때 영시 기입형 답 중에 트랭퀄리티라는 거, 토마스 하디가 쓴 시. 예. 이 트랭퀄리티도 피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완벽에 대한 욕구와 내면의 평화에 대한 욕구라는 게 이제 conflict with each other, 서로 충돌한다. 이것은 결국 앞에 나온 주제 문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죠. 왜 완벽주의자들은 마음의 평화가 없는가? 그 주제 문장,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에서 왜긴 왜야? 완벽주의랑 마음의 평화는 서로 충돌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단락, 셋째 단락, 넷째 단락은 이렇게 나온 요지를 계속 전개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이 둘째 단락에 나오죠. 우리가 이끌릴 때마다 뭔가를 갖는 것에 어떻게, a certain way, 확실하게 뭔가에 의해 어떤 a certain way, 어떤 방식으로건 having something, 뭔가를 갖는데 attach란 말.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의 단어죠. 집착하면은 근데 무엇보다도 더 좋게 better than it already is, 이미 되어 있는 모습보다도, 이때 it라는 것은 위에 있는 something을 가리킵니다. something, it라는 것은 둘째 단락 둘째 줄에
근데 그 something 뭔가가 already is 이미 되어 있는 것보다도 뭔가가 이미 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좋게 해서 certain way 그 어떤 방식으로건 가지려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 밑에 줄 봤더니 engaged 어디에 지금 얽혀 있는 거다 어디에 말하면 엮여져 있는 거다 뭐에 losing battle 패배하는 전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벽 추구하려 말아라. 완벽 추구하려다가는 너 이미 지는 싸움 하는 거다. 여기서 이렇게 둘째 단락에서 첫 단락의 주제를 이제 좀 더 디벨롭 시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rather than being content and grateful 만족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는 focused 이미 우리는 뭡니까? 포커스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욕구에 뭐 하려는 욕구? fix it. 이때 it란 말은 우리가 이미 가진 거죠.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fix, 더 뜯어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미 가진 걸로도 족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갖고 안 돼요 하면서 이미 얻은 것도 무조건 뜯어 고치기만 하는데 우리는 더 포커스 집중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인생이 피곤하다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we are zero in on what's wrong 이런 것이 또 나오죠. 예. 이때 zero in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영어 지문이 생긴 것 자체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쉬우니 제로란 단어는 요새 유치원생들 그 이하 애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작 관용어 쪽으로 쓰이면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제로인이 어디에 푹 빠지다. 완전히 몰두하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존재는 빵, 제로. 나 자신의 존재는 빵, 제로가 될 만큼 뭔가에 푹 빠지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나이든 아저씨들 장가간 다음에 애나 가족에게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조기 축구 뭐 사회에 있냐고 요런 데 한번 빠진 아저씨들 보면은 진짜 무서워요. 주말을 이틀 동안 집에 없어요. 사회에 있냐고에 한번 그냥 몰두하면은 하루 종일 야구 시합 4게임 5게임 하고 아침 새벽에 나가셔서 밤 9시 들어오시니까 야간 경기까지 요새 사회에 있냐고가. 예. 하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잘 못하겠지만, 예. 뭐 그러기 때문에 뭐에 빠지면은 그 사람 자체 존재가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 뭐에 빠진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제로 인 하면 뭐뭐 인 속에서 제로, 지 스스로는 제로 같은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은 결국 뭐뭐에 완전 미쳐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한마디로 그 뭔가 잘못된 것에 푹 빠지면 집중하면은 그럼 뭐가 되냐? 우리는 dissatisfied, discontent, 불만만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는 뭐 이런 거에 예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뭔가에 집착해서 완벽을 기하려고 광분해가지고 좀 뭐랄까 제대로 만족도 없이 목표도 못 이루고 헤매는 그런 모습이 이제 셋째 단락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넷째 단락에 보면은 디스트래터지 넷째 단락에 이러한 전략 그러니까 뭔가 너무 과도하게 완벽히 하면 집착하는 이러한 넷째 단락 이런 전략은 nothing to do with 말하면은 뭡니까 아무 관련이 없다. 뭐와 관련이 없냐면은 seizing to your very best 말하면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뭐에 관련이냐면은 overly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집중하는 거면 관련이 있다. 인생에 있어서 뭔가 what's wrong with life니까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되었는가 여기에만 집중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너무 완벽을 기하는 것은 이제 말하면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은 너무 이제 잘못된 부분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짓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 이게 나오죠. 솔루션 here 여기서 해답은 뭐냐? catch yourself 하는 거다. 너가 너의 습관에 빠질 때 catch yourself 한다. 너 스스로를 붙들어라. 어디 빠지지 말도록 뭐 할 때 너가 너의 습관에 빠질 때 그럼 무슨 습관이냐? insisting 주장하는 습관이다. Things should be other than they야. 여러 가지 일들이 than they야. 현재 모습과는 other 좀 다른 게 돼야 한다고. 이거라건 저거라건 things 여러 가지 것들이 other than they야. 현재와는 달라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서 좀 이제 그만 좀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빈칸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 계속 이 끝단락 계속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서 끝단락 그 세 번째 줄 보면은, gently remind yourself. 너 자신에게 상냥하게, 말하면은, 너그럽게 너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된다. 뭐냐, 인생은 오케이다, 현재. The way it is. 있는 그대로, right now. 지금 당장, the way it is. 있는 그대로로서 인생이 오케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그리고 너의 저지먼트가 말하면은 너의 그 판단이 없을 때, 즉 너가 굳이 판단 안 할 때면은 뭐다, 모든 것이 fine, 좋을 거다. 그러니까 요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매사에다 칼채점에서 막 내 인생에 얽힌 모든 건수들, 모든 일들을 내 스스로가 다 칼채점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너는 요 습관 멈춰라. 그러면 인생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벽주의 추구하다가 스스로 피곤한 인생 살지 마라, 이 사람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냥 너그럽게 좀 굴어봐,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지만 나의 잘못은 엄격하게, 뭐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지. 네 잘못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런 것도 너무 지나치면 네 인생 엄청 피곤해진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가 eliminate, 제거하기 시작할 때 너의 need, 뭐에 대한 need, 그 다음 잘 보세요. perfection, 완벽에 대한 모든 영역, 네 인생 모든 영역에서 완벽에 대한 요구를 지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발견할 거다. 뭐를? 인생, 그 다음 중요합니다. life itself란 말이 중요해요. 인생 그 자체란 말. 인생 그 자체에서의 멋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주의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면 인생 그 자체가 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럼 한번 이 라임을 맞춰봅시다. 완전주의, 완벽주의에 대한 욕망, 욕심을 제거하면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할 거다. 이렇게 딱딱 대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아주 많은 정도는 아니고 아주 약간의 언어 센스, 꼭 영어뿐만 아니라 일반론적인 언어 센스도 살짝 재는 거예요. 완벽에 대한 욕구를 없애. 그러면은 이미 인생 그 자체가 완벽해.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임용 수험생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은 되게 잘하시는, 열심히 하는 분인데 희한하게 2차 올라가도 못하고 1차에서 좀 택도 없는 이상한 이유로 남들 안 틀리는 것도 자기 혼자 틀려와서 떨어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평소 되게 열심히 하시고 모고도 괜찮게 보고 하는 분들 중에서 꼭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속성이 바로 여기 오늘 첫 지문에 나온 이 퍼펙셔니스트, 요 성향이 너무 센 분들이 꼭 그래요. 꼭 남들 다 안 놓치는 쉬운 문제를 자기 혼자 머릿속, 자기의 뇌피셜로 일부러 더 어렵게 해석해서 풀어갖고 엉뚱한 답 내고 그걸로 떨어지고 오는 분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문제를 봐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임용시험 요새 쉽지 않은데 이렇게 택도 없이 쉽게 될 일이 없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스스로 의심해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이 글에서 말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받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마저 봅시다. 이제 2번 문제 계속 보면은 2번 문제는 시인데 이것은 최근 1, 2년 동안 나왔던 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이라기보다는 좀 길지는 않아 보이는 시긴 해요. 길지는 않아 보이는 시이긴 한데 이게 뭡니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처음 풀어서 답을 내기에는 그냥 마냥 쉽지만은 않은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온 세계인의 필수품 이 마스크가 등장하는 그런 온 세계인의 필수품 이 마스크가 등장하는 그런 질문인데, 이때는 방역용 마스크가 아니라 이때는 뭐냐면은 가면이란 뜻이죠. 가면 말 그대로 요때 마스크란 뜻은 무엇이냐? 가면이란 뜻입니다. 가면이란 뜻인데 이 문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첫 밑줄 부분에서 말하는 이 마스크가 이 가면이 하는 기능을 좀 일반화시켜서 말해보자면은 무엇이겠는가? 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밑줄 근 부분, 요거가 이제 어떤 함축적 의미가 숨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은 이제 문학을 잘하려면은 문학에 대한 일반론적인 상식도 좀 풍부하면 좋아요.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가면이라고 하면은 딱 감이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 가면하면은 본 얼굴을 가려주는 게 어차피 가면 아니겠어요? 본 얼굴을 가려준다. 즉, 나 자신의 원래의 정체성, 이걸 가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을 쓰면 뭐가 됩니까? 내 얼굴 표정이 노출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지, 화났는지,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지, 얼굴 표정 자체가 이 가면을 쓰면은 싹 가려져요. 나의 그러니까 본 정체성과 감정이 이 가면 쓰면 다 가려진다라는 요런 정도 상식을 동원해 보면은 요게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풀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에서도 그 가면이라는 게 우리의 속내를 감추는, 우리의 속에 품은 감정,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모습, 요거를 감춰버리는 그런 수단이라고 여기서도 이미 본문 풀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본문 볼까요?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근데 그 가면은 어떤 가면이냐? 이 대절이 the mask, 가면을 선행사로 삼는 관계사절이죠. grind하고 rise하는 그런 가면. grind하다란 말은 웃긴 웃는데 약간 조소하는, 비웃는. 우리는 비웃고 그 다음에 rise, 거짓말하는 그런 가면을 씁니다. 즉 가면은 뭐냐? 그 우리의 속 표정이 어떻든지 간에 비웃는 표정, 거짓말하는 표정, 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가면. 한마디로 가면에서 특히나 여기서는 조롱, grind, 조롱한다는 말도 있지만 특히나 lie, 이 거짓말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가면은 뭐 하는 것이냐? 거짓말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용도.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줄, hide, 숨겨준다. 딱 나와요, 답이. 뭐를? 우리의 뺨을, 또 우리 뺨을 감춰주고, 우리 얼굴을 감춰주고, 그 다음에 shades our, 이제 shade란 말이 여기서는 동사로서 이것도 감춘다는 얘기예요. shade도 그늘지게 한다, 감춘다. 그래서 가면은 우리의 뺨, 얼굴도 감추고 우리의 눈 표정도 감추고 다 감춘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은 뭡니까? 거짓말하고 감추고, 한마디로 우리 속내를 안 드러내게 하는 게 가면이다라는 게 나와요. 네. 그 다음에 this, that, 이 빚이 있다, 빚진 게 있다. 그 빚은 뭐냐? we pay,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다. 뭐에 대해서, 뭐에게? human guile, 인간의 교활함에 대해서, 인간의 교활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춰야 할 이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with torn and bleeding heart we smile. 근데 그걸 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torn and bleeding heart, 우리 하트, 마음으로는 torn, 마음은 찢어지고, bleeding, 마음속에서는 피 흘리다시피 하고 있는데도 뭐다? 우리는 smile, 웃고 있다, 미소 짓는다. 그리고 mouse, 이때 mouse라는 것은 또 동사입니다. 마우스는 말하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오늘 번역본 나온 것처럼 짓거리다, 이런 식이에요. 이때 마우스가. 그리고 우리 마음은 막 찢겨져 있고 피 흘리니까 아픈 거죠. 아픈 마음인데, 그런데도 뭐예요? 입으로는 막 짓거려요. 뭐 어떻게 짓거립니까? mirrored 그 subtleities라고 하는 거. mirrored란 말은 너무나 유명한 현대어에서 쓰인 단어죠. 수많은, subtlety는 교묘한 말들, 이런 얘기예요. 원래 subtlety는 교묘한 말들인데, 이게 의역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말. 수많은 거짓말을 입으로 막 짓거린다.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면서도 입으로는 아이 괜찮아, 까짓거, 뭐 나 대인배고 어쩌고 막 이렇게 거짓말로 짓거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나온 걸 보면 뭡니까?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감추는 거죠. 속마음이야 어떻건 겉으로는 꾸며서 가식으로, 가짜로 보여주는 거, 요거가 가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리고 why? 세상이 오버와이즈, 말하면은 이때 오버와이즈는 지나치게 왜 세상 사람들은 지나치게 똑똑하게 굴까요? 뭔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tears and sighs, 우리들의 눈물과 한숨을 카운팅, 헤아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눈물과 한숨은 뭐예요? 이 문맥상 우리가 속에 감추고 있는 거죠. 찢어진 마음, 피 흘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미 위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 쓰고 가식 떨고 거짓말하는데도 기어코 그 가식과 거짓말을 뚫고 우리의 속내를 다 파헤치려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파헤치려고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버와이즈, 지나치게 똑똑하게 굴까요? 그런 거 싫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면 쓰고, 즉 한마디로 거짓부렁하고 유선적으로 나서는 게 뭐냐면은 찢어지고 아픈 속마음 감추고 우리 본 속마음을, 우리 본 바탕을 감추려고 우리는 가면 쓰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얄미운 세상 사람들은 기어코 우리 속마음을 파헤치려고 달려든다. 그런 거 싫다. 지금 이런 소리예요, 이게. 이런 소리. 네, 아니 하고 싫습니다. 아닙니다. 렛댐, 그들,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오로지 우리를 보게만 해주세요. 뭐 할 때? 우리가 가면 쓸 때의 모습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의 피 흘리고 찢기고 한 속마음 파헤치지 못하게 하시고, while wear the mask, 우리가 가면 쓸 때 그 모습만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면 쓴 모습만 보게 해주세요는 우리의 속마음을, 가면 속 속마음을 파헤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일관된 줄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남들 앞에 우리 속마음, 속내 드러내기 싫어서 가면 쓴 인생을 살다시피 한다. 고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속마음 파헤치려고 달겨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지금 딱 이걸로 첫 연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 문제 풀면서 이 문제 푸는 시간 동안에 이 메시지를 다 한 방에 파악했으면은 제가 단언컨대 어느 정도는 약간의 레벨이 있는 정도라도 영시를 해석해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탑재가 된 분입니다. 이게 조금 옛날 시라서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we smile but, 우리는 미소 짓지만 이때 미소 짓는 것도 겉으로 미소 짓는 것도 오 great Christ, 오 그리스도여 하느님이시여, 이런 얘기도 하느님이시여. 우리는 cry, 지금 울부짖습니다. to thee, 그대에게. 이때 THED란 말은 현대용어로는 목적격 you, Y-O-U, 목적격 you예요. to you, 당신에게 우리는 cry, 울부짖습니다. 뭐로부터 울리냐면 from tortured souls arise, 고문당한, 즉 괴로운 고통스러운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cry가 arise, 일어납니다. 여기서 둘째연, 그 첫째 줄 끝에서부터 둘째 줄까지 문장 구조 분석을 간단히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 our cries부터 밑에 줄 arise까지 문장 구조 분석이, our cries가 이제 주어예요, 주어. 그 다음에 arise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to the, 이거하고 from tortured souls가 전치사고 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뭡니까? our cries, 우리의 울부짖음이 arise, 막 일어납니다. 누구를 향해서? to the, 그대를 향해서. 어디로부터? 우리의 고통스러운 영혼으로부터.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순이 막 뒤집어졌죠? 주어 나오고 전치사고 나오고 동사 나와서 현대 영어 표준 어순하고 막 뒤섞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19세기까지의 영시는 이 라임을 맞춰야 돼요. 라임 맞춰야 되고 온갖 운율을 맞춰야 되니까, 낭독할 때 온갖 운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 어순을, 문법적인 어순을 어겨서라도 이렇게 운율 맞추는 데 신경 쓰는 겁니다. our cries 주어, arise 동사, to the, from tortured souls, 여기 다 전치사구. 자,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영혼으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we sing, 우리는 노래합니다만 but all the clay is vile, 하지만 진흙이라는 게 얼마나 vile, 비천합니까? 어디 있는 진흙이? beneath our feet, 우리 발밑에 있는 진흙이. 그리고 along the mile, 그러니까 along the mile은 길게 펼쳐지는 얘기죠. 우리 발밑에 길게 펼쳐진 그 진흙이라는 게 우리는 얼마나 비천합니까? 우리가 지금 입술로는 막 신께 하느님, 크라이스트 하느님께 노래하고 있지만 가만히 밑을 쳐다보니까 발밑에 진흙이 쫙 저기가 깔려있는데 되게 비천해 보인다. 갑자기 진흙이 비천해 보인다가 왜 나왔냐면은 일종의 감정이입이에요, 이게. 감정이입으로서 발밑에 쫙 저 멀리까지 깔린 진흙이 되게 없어 보이고 구려 보이고 하듯이 나의 존재도 그렇게 비천해 보인다. 사실은 진흙이 비천해 보인다는 말은 진흙이 비천해 보이는 나 자신이 그렇게 비천해 보인다라는 일종의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해마다 강조하지만 이 문학은
일반 영어적인 해석도 해석이지만 감상 능력이 중요해요. 특히 영시. 영시는 센스 있게 뭐 영시 원서 중에 사운드앤 센스도 있지만 지금도 지수클의 무료 강의로 한 10몇 강의 올라가 있지만 제 강의가 그거 아직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말하자면은 그러더니 이 작품도 오늘 시험에 나온 이 작품도 그 사운드 앤 센스 저 뒤편에 나온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한번 인터넷 조회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다. 하여튼 발밑에 칠흑문이 참 비천해 보입니다. 우리 신사가 비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놓고 다시 Let the world dream otherwise.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꿈을 꾸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가면을 쓰겠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란 말이 뭘까요? 여기서 1년 후반부랑도 일치하죠? 1년 후반부랑도 일치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있는 대로만, 우리 가면대로만 보게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가면 쓰고 다른 감정 가진 척 행세할 테니까 세상 사람들도 거기 속아서 우리 가면 쓴 모습대로만 보고 우리 속마음은 모르고 우리의 진짜 속마음과는 다르게, 그렇죠? 우리들의 가면 속 진짜 속마음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게 해달라는 말은 이때는 진짜 꿈이 아니라 상상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들의 감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속마음 그대로 말고 가면에 있는 대로 그렇게 다르게 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파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째 시간은 벌써 한 40몇 분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딱 7, 8분만 쉬었다가 저희가 일반 영어 마저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한 방에 또 영어학 다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평소처럼 다시 좀 넘어서까지 다 해가지고 모두 수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